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한참 관심을 끌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이전부터 언어학은 물론 문학과 예술에서 실행되고 연구되었다는 사실을 말했고요. 메타라는 개념은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해석하는 그리고 철학과 연계해서 풀이하고 있는 메타피직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고 이것을 혼합해 인문학의 각 분야에서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1960년대쯤이니까 꽤 오래전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1960년대부터 논의되고 정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이론은 특히 연극에 있어서 라이오넬 아벨이 메타극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20세기 초에 지금 메타픽션이나 메타극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놈은 20세기 초 스페인 메타극 이름과 실제는 바로 1900년대 초 스페인 문학에서 두드러진 이 경향과 작품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때 나온 작품 중 대표적인 것으로 1907년에 쓰여졌고 1914년에 출판되어 나온 미겔 데 우나무노의 안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이 주목받는 것은 바로 작품을 쓴 작가인 미겔 데 우나무노와 그의 소설 속 등장인물인 아우스토 페레스 사이 대화에서 드러나는 각자의 정체성과 둘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보면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작품 속 등장인물이라는 것은 작가가 상상의 작품에 등장시킨 것이죠. 따라서 등장인물이 작품 속에 나타나고 사라지며 살고 죽는 것은 그 모든 권한이 작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겠지만 이 우나무노의 안개라는 작품에서는 그 상황이 다르게 전개됩니다. 말하자면 각 작중 등장인물이 각 작가의 이러한 고유 권한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겠다는 것이죠. 작가가 아닌 등장인물이 자기 의지에 의해 스스로 자살하겠다고 주장하고 한 말 더 가서 자신이 작가를 죽일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안개라는 이 작품 중 31장에 나오는 작가와 등장인물 간의 다음 대화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내가 나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내가 나를? 이라고 작가인 우나무노가 얘기를 하죠. 이에 대해서 앉으세요. 진정하시고요. 친애하는 돈 미겔 씨. 당신은 당신이 저를 이루는 것 같은 허구의 실체가 자신에게 허구의 존재를 부여한 자를 죽이려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줄 아십니까? 라고 아우구스토 페레스, 즉 등장인물이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자신이 만든 등장인물이, 즉 작가의 피조물이 자신을, 즉 창작자 또는 창조자를 죽이겠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미겔 데 우나무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내 창조물을 손에 내가지고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는 너의 무모함과 내가 내뱉는 터무니없고 무정부적인 주장을 벌하기 위해서 내가 죽도록 결정하고 선고한다. 너는 너희 집에 도착하자마자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3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메타버스의 차원에서 고려해 본다면 가상세계 속의 존재가, 즉 피조물이 자신을 만든 창조자이자 현실에 있는 작가와 대결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없어진 것은 물론 가상세계의 존재가 스스로 독립한 것과 그 단계를 넘어
픽션 속 존재가 현실에 있는 존재를 위협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실 속의 나는 가상세계 속에 나를 만들었는데 그 가상세계의 이 나가 현실의 나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00년대 초,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 나온 작품이 이렇게 대단히 메타버스적이라는 사실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놀랄 것 같은데요. 이런 패턴의 작품을 쓴 스페인의 작가들 중 제 박사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들로는 앞에서 언급한 미겔 데 우나무를 비롯해서 하신도그라고라든가 아소린, 라몬 델 바잉글란, 라몬 고메즈 델라 세르나, 페데리코 가시아 로르카 등 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경향의 작품을 쓴 경우는 스페인에서만의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193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태리 루이지 피란델로는 작가를 찾는 6인의 등장인물이라는 작품을 1921년에 썼고 1925년에 공연한 대표적인 메타극이죠. 작품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을 만든 작가를 찾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미겔 우나무노의 안개에서 봤듯이 작가가 등장인물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작가를 찾고 있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한편 흥미로운 것은 체코의 카렐 카펙이 쓴 RUR, 즉 로썸's Universal Robots라는 작품인데 1920년에 발표되었고 21년에 공연된 이 작품 역시 메타극의 초기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로봇의 등장과 관련된 것인데요. 물론 지금은 일상화된 로봇이라는 용어가 이 작품에서 처음 쓰였죠. 로봇 역시 인간이 만든 피조물인 것인데요. 이 피조물이 그것을 만든 인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내용이니까 앞의 예에서 본 안개라든가 작가를 찾는 6인의 등장인물이 설정과 같이 피조물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만든 창조자에게 도전하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카렐 카펙은 로봇이라는 피조물의 등장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한 게 바로 그 작품의 근본적인 취지인데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이런 작품들이 유럽에서 왜 이때, 즉 1900년대 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로 설명할 수 없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때가 대변형의 시대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먼저 신에 대한 강한 회의나 의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는 것인데요. 물론 유럽 서양이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1898년 파리 협약으로 스페인은 쿠바의 독립은 물론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괌을 미국에 내줘야 했습니다. 황금 세기를 구가했던 화려했던 스페인 제국은 이미 힘이 약해졌었지만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더욱더 큰 충격을 받았고 스페인은 패배감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이렇게 스페인 사람들에게 20세기 시작은 암울함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신이 어떻게 그들을 버릴 수 있을까? 신은 없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과 의문이 강하게 부각되었던 것이죠.
신과 인간을 이어놓은 줄이 끊어지고 인간은 자신을 만들었다는 신을 부인하거나 그에 대해 대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당시의 스페인이었습니다. 아울러 산업혁명과 기술 발전의 진행과 변화로 이제 로봇이 출현한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했고요.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었습니다. 힘도 강했죠.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을 보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궁금증과 함께 인간이 만든 것이 결국은 인간을 위협하고 파멸시키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수렴도 있는 것처럼 100년 전 사람들 역시 로봇의 등장에 대해 이런 상상을 했다고 봅니다. 결국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신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신에 대항하는 양상이 앙계와 작가를 찾는 6인의 등장인물이라면 인간이 만든 로봇이 인간에게 대항하고 파멸하는 모습으로 적용된 것이 바로 카렐 카펙의 로봇이라는 작품이 되겠죠. 1900년대 초에 스페인에서는 특별히 메타 문학이 많이 나오는 것의 또 다른 이유를 말하게 되는데요. 바로 돈키호테라는 작품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이 작품이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만은 돈키호테의 말로 작품 전체가 메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기존 글쓰기 한계를 뛰어넘고 더구나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쇠락한 나라를 되살리고 회복하는데 어떤 모델이 필요했고요. 바로 그 모델을 스페인의 황금세기에서 찾았죠. 스페인 황금세기 시대는 대단한 작가들이 많았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르반테스이고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있었죠. 이런 차원에서 돈키호테의 글쓰기는 그대에 의해서 다각도로 연구되고 재현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예로 든 미겔 데 우나무노의 앙게는 그야말로 우나무노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연구가 바탕이 되어 돈키호테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쓴 소설이자 일종의 돈키호테 해설서라는 타이틀을 붙여줄만 합니다. 작품 안에는 온통 그 흔적들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작가인 자신과 등장인물인 아구스토 페레스의 관계를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그리고 산초의 관계에서 끌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등장인물인 아구스토 페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제가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나 자신의 존재를 의심치 않는다고 해서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러 번 걸쳐서 돈키호테와 산초는 이미 너무 실제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세르반테스보다 더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침대에서 꼼짝 않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 꿈을 꿀 때 무엇이 더 존재하는 겁니까?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의 그입니까? 아니면 그의 꿈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말의 골자는 현실 세계도 인정하지만 가상 세계 역시 독립되어 있고 독자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돈키호테와 산초의 세계는 세르반테스와는 별개로 독립적이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자신도 우나무노에 대해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흥미롭죠. 돈키호테로부터 내려온 이런 글쓰기는 중남미로 이어져 내려왔고요. 여러 작가를 거쳐서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글쓰기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페루의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까지 그 계보는 이어지는데요. 아울러 이런 중남미 글쓰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과 이론 그리고 글쓰기로 불이 붙었고 이것은 문학과 예술 그리고 비평 분야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다가 학문의 전 영역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로 메타버스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면
너무나 단순 도식화한 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닐 스티븐슨이 처음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썼다고는 하지만 그 연구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오리를 찾아간다면 스페인의 황금세계가 바로고 그 중에서 돈키호테와 끈이 이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메타버스의 뿌리를 찾아보는 과정 중에 1900년대 초에 나온 여러 메타문학의 작품들과 그것들이 출현한 이유들에 대해 생각해 봤고요. 돈키호테에 닿아 있다는 점도 알아봤습니다. 신기술이자 신산업, 그리고 미래 세계를 여는 메타버스를 이렇게 문학과 예술 그리고 철학 등 인문학의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 것은 결국 기술과 산업 그리고 우리 일상의 이런 인문학적 배경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